자,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기말고사 때 그대들은 이 통합과학의 화학 파트에서 원소의 주기성하고 화학 결합이 지금 한꺼번에 다 나올 거야. 아마 이번에는 여기 파트를 분명히 쉽지 않게끔 내실 거고, 화학 원에 있는 내용도 끌고 내려오면서 난이도를, 이번에 중간고사가 되게 쉬웠잖아.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기말고사 때 난이도를 불쑥하고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통틀어서 등급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난이도가 이쪽에서 많이 어렵게 나올 것이야. 그래서 주기율표, 자, 다시 할게. 이 주기율표는 수학으로 따지면 구구단 같은 아이고요.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 같은 아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외워놓고 그걸 활용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보자. 만들어진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 살짝만 쓸게. 라이너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뉴렌즈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분이 있고, 여기서 한번 끊고 모즐리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그때 여기서 규칙성, 이 주기율표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단어가 주기성, 규칙성, 요런 단어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데베라이너는 세쌍 원소설을, 뉴렌즈는 옥타브설을 얘기하고,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묶는 이유가 구별할 때 구분하는 기준이 누구였냐면 원자량으로 구별을 했다라는 거고, 이 모즐리라고 하는 분이 무엇으로 원자 번호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예프라는 분은 원자량으로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다가 모즐리 아저씨가 원자 번호라는 걸 통해서 이제 완성을 지어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맞물리는데, 통합과학에서는 오비탈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할 게 있어. 자, 여기서 이제 달력이라든지 그래프를 보게 되면 X축과 Y축,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먼저 잠깐만 예를 들게요. 그래프에서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 X축과 Y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좌표, 위치를 잡아낼 수가 있었던 거지. 마찬가지로 이 주기율표도, 주기율표라고 하는 아이는 이 원소들을 무엇을,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X축에다가 어떤 규칙성을, Y축에다가 어떤 규칙성을, 그래서 X축, 즉 가로줄이죠. 가로줄, 그 다음에 Y축은 세로줄로 잡아서, 여기서 요 단어, 여기서 일로 와보,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가로줄이라는 건 같은 가로줄이라는 말로 했을 때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서, 세로줄, 같은 세로줄. 근데 이렇게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조금 더 용어를 바꿀게.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주기라는 말을 쓸 거고, 여기서는 같은 이라는 말을 쓸게요. 일단은 외우지 말고 그냥 요렇게 어휘를 바꿨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걸 하기 전에 또 무엇을 좀 알고 가주셔야 되냐면, 껍질이라는 단어, 즉 전자 껍질, 전자 배치 뭐 같은 말이니까, 껍질이라는 이 개념하고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좀 알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껍질이라는 건 뭐냐면
전자 배치라고 하는 말과 맞물려 들어가는데 다 외우려고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 대신 언젠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알겠지만 서술형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아무리 어렵게를 낸다고 해도 맞춰내는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서술형의 비중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전자 배치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로 잡아지고 원자핵에서 제일 첫 번째 전자들이 아무렇게나 돌아다니지 않고 특정한 궤도에서만 전자가 돌아다니지 이런 데선 전자가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들어가려면 화원으로 가게 되고 행여라도 학교 선생님이 이걸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해 주시거든. 꼭 나한테 가지고 와서 이거 이렇게까지 해줬어요 라고 알려줘야 돼. 그럼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범위까지는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껍질이야. 그럼 여기가 두 번째 껍질이 되고 여기가 세 번째 껍질이 되어져요. 이때 여기서 끝나지 말고요. 첫 번째 껍질에서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은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 껍질은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발견한 거야.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2개, 8개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찾아낸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됐고, 그래서 얘를 껍질이라는 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더 이어가줘야 돼. 어떻게? 껍질이 한 개 있어.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1주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껍질이 2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얘가 2주기 원소구나. 껍질을 3개 갖고 있어. 3주기 원소이구나 라고 하는 거지. 까진 됐고서 주기가 껍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기가 무엇을 의미한다? 같은 주기다 라는 말의 뜻은 같은 껍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얘는 이 화학에서 기본적인 스타트 지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직 파트 부분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고는 가야 그 다음 것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조금 알고 가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기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인데 이 껍질로 봤을 때 얘는 가장 바깥 껍질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원자 중에 전자가 있는데 어떤 전자냐면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에서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런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원자가 전자가 바로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보게 되면 원자가 전자가 한 개 있어. 그 다음에 2개가 있어. 라고 해.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자가 전자가 하나 있어. 그러면 얘를 1족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2개를 갖고 있어. 2족 원소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갈게. 여기서 3개부터 12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전이 원소라고 해서 고등교육과정 파트는 아니야.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중금속입니다 라고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전이 원소입니다 라고 해서 배우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13개가 아니라 3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족은 어떻게 되냐면
13족 원소가 됩니다. 더 해볼게. 4개,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그러면 얘는 14족 원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따져볼게.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족에서, 이 원자과 전자는 족에서 1의 자리에 있는 수가 누가 된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이렇게 잡는 거지. 얘는 그냥 1의 자리니까 그대로 쫓아가시면 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어지고, 요 아이들을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면, 얘네들을 가로줄에다가 배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세로줄로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기는 가로줄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족에다가 갖다 놓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어떠한 특정한 원소를 분류할 때 그 분류를 하고 싶어서 해서 뭐를 만들었어? 표로 만들었어. 그때 기준이 누가 되냐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주기, 껍질과 그 원자과 전자의 개수, 전자의 수를 통해서 표를 만든 거지. 그게 뭐가 된 거냐면 한번 써볼 테니까 볼게요. 조그맣게 쓸게. 이거는 꼭 외워주고 이건 시험 볼 거야. 수소가 있고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지 말고요. 여기서 있는 브로민하고 밑에 있는 아이오딘까지, 원래는 20번까지만 외우면 되는데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쪽에 수소와 헬륨이 1주기 원소고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 4주기 원소. 즉 얘는 껍질이 3개 있어요. 얘는 껍질이 4개 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 세로줄로 가면 얘가 1족이 되는 거고, 얘가 2족, 그 다음에 여기 3부터 12는 내비두고, 여기서도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여기가 18족,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만약에, 규소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얘는 3주기 14족 원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규소야 라고 한다면 얘는 3주기 14족 원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의 의미는 얘는 껍질을 몇 개 가지고 있어? 껍질을 3개 가지고 있으면서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몇 개구나? 4개구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줬다면 난이도는 낮은 문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규소 이렇게만 말해요. 그러니까 어쩌고 하면 너희들은 이걸 주기율표를 떠올리면서 가로줄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세로줄에서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떠올려 놓고 출발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느 고등학교건, 미안한데 이거 언제 배웠는 줄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괜찮습니다. 빨리 이쁘게 좀 필기 좀 해 주실까요?